자, 오늘은 EBS 5강 일과 에너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65쪽을 펴주시고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로 계속 넘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일과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거 물리학 원에서도 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그다음에 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포물선에서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웠던 게 단진자의 주기 구하는 거. 그리고는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등가속도 운동과 일, 또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일, 운동 에너지 공부했고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학습 내용을 보면은 일, 그 다음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생각 나누기 도입 영상 부분 보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2013년 1월 30일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나로호에 실려있는 인공위성의 무게는 100kg 정도이지만 로켓 전체의 무게는 140톤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로켓은 어떻게 발사하는 것일까요? 힌트! 로켓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커야 합니다. 추진력을 구해보세요. 추진력이 뭐지? 자, 여기 이제 보면은 2013년도에 1월 30일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서 발사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인공위성인데 그 무게는 약 100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로켓 전체의 무게는 140톤이나 돼요. 100kg을 올리기 위해서 140톤이나 되는 저것도 함께 발사가 돼야 되니 얼마나 열 효율이 낮은 겁니까? 자, 이렇게 무거운 로켓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추진력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친구와 토의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기 맨 위에 있는 인공위성 대신에 핵무기, 핵탄두를 100kg짜리를 실었다. 그럼 그게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핵무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주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모든 외교 관계와 무역이 단절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과학위성을 발사한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인공위성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죠. 뭐 기상위성이다. 뭐 또 무슨 위성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 무기를 만들게 된다. 무기를 탑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요원합니다. 요원. 자, 일 운동 에너지의 정리.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 자, 여기에서 F는 R자 힘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F 곱하기 S는 MAS가 되겠죠. 왜냐면은 MA니까, F는 이꼴 MA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세 번째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EAS는, 자, 세 번째 공식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여기 AS가 있으니까 AS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2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에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요. AS가 이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풀어볼까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거 쓴 거 전체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뭐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1이다. 자, 그래서 1 운동 에너지의 정리. 등가속도 운동을 함으로, 여기 나와 있군요. AS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은 1은 이렇게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되는 데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그래요.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물체가 받은 1이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물체가 받은 1이 된다. 이것을 2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2일 운동 에너지 정리.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66쪽으로 넘기면, 거기 뭐 실험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프도 나와 있어요. 자, 알짜 힘이 한 1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2일 운동 에너지 정리. 다시 보면, 알짜 힘이 한 1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알짜 힘, 그 F가 있었죠, F. 이것이 한 1은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한 1이 되겠어요. 자, 중력이 그 V1이라고 써져 있는 높이 H1에 있는 물체를 V2라고 써져 있는 H2의 위치까지 이렇게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1을 해준 거예요. 중력이 한 1. 그러면은 높이 차이만큼 중력이 1을 했겠죠. 맨 처음 높이에서 그 다음 나중 높이를 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 중력이 한 1인데 이것도 처음에 속도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V1은 속도가 작았는데 V2는 화살표가 더 긴 것으로 봐서 속도가 더 증가했죠. 땅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어요.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나중의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의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러면은 mg h1 마이너스 h2 중력이 한 1이 바로 뭐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중력이 한 1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인 것들을 저쪽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즉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가로가 묶어져 있으니까 mgh1 마이너스 mgh2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있는 녀석을 저쪽으로, 마이너스 있는 녀석을 저쪽으로 보내버립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mgh1은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h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구나. 여기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바로 증명이 됐고요. 중력이 한 1에서. 그럼 마찰력이 한 1이란 뭐냐?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마찰력이란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데 여기에서 속도 V가 등속 운동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등속 운동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가한 힘이 마찰력이 가한 힘, 알짜 힘하고 똑같아요. 자, 이쪽에서 등속 운동을 하려면 힘의 합력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한 힘이 되고, 가한 힘이 되고, 여기가 마찰력이 되어야 등속 운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쭉 일정한 속도로 밀고 갔다 그러면은 가한 힘하고 마찰력이 같아요. 그럴 때 그 힘이 한 2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마찰력이 한 1은. 그럼 마찰력이 한 1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열로 소모된 거예요. 열로. 열로 그 에너지가 소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속도가 처음 속도는 컸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책상 위에 놓고 밀어버리면 처음 속도는 큰데 점점 가다가 정지하잖아요. 나중 속도가 더 작아요. 자, 그러면 속도가 줄어든 것은 왜 그러냐면은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반대로. 자,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마찰력.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있는 것만큼.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는 것만큼이 마찰력이 한 1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F 곱하기 S. 여기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찰력이 한 1이 된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을 때는 여기는 일정한 속도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가한 힘과 마찰력 크기가 같았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일정한 속도가 아니고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변했잖아. 그 운동 에너지가 변한 것이 바로 뭐냐? 마찰력이 한 1이 된다 이게. 델타 EK가 바로 마찰력이 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67쪽에 맨 위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빗면에서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나와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 여기 먼저 그러면 탐구 자료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67쪽에. 자, 67쪽을 보면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세타인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거리 S만큼 내려가는 동안 물체의 높이는 H만큼 감소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중력, 힘의 크기는 mg, 힘의 방향으로 변위의 크기 h, 힘이 물체의 한 일, 중력이 물체의 한 일, mg, h가 되겠고, 수직 항력은 뭐예요?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뭐예요? 빗면이 물체를 누르는 힘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였어요. 자,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였고 힘의 방향으로 변위의 크기 하나도 이동하지 않았어요. 제로. 그래서 수직항력이 한 1은 제로가 되겠어요. 수직항력이 물체의 한 1은 제로가 됐고, 자, 마찰력은 힘의 크기를 F라고 했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 그러면은 F 곱하기 S만큼이 힘이 물체의 한 1인데 이것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이나 공기장을 무시하는 경우 알짜 힘이 한 2이다. 빗면의 수직인 방향은 항상 빗면의 수직인 방향은 뭐가 돼요? 수직인 성분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알짜 힘은 제로가 됩니다. 왜? 중력과 그러니까 빗면을 누르는 힘과 수직항력은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제로가 돼요. 자, 수직항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므로 mg 코사인 세타 그 코사인 세타 fs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작용한 힘은 0이 된다. 자, 빗면의 나란한 방향, 마찰이 없으므로 중력의 빗면의 나란한 성분이 알짜 힘으로 작용하고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 mg 사인 세타 곱하기 s예요. 그러니까 빗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힘, 힘이 mg 사인 세타였잖아요. 힘의 분력에서 설명했죠. 그거 곱하기 s가 된다 이게. 그러면은 그것은 뭐야?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내려올 때 한 일이에요. 중력이 한 일이 되겠죠. 중력의 분력이 되겠죠. 자, 마찰이 없을 때는 W는 걸 mg 사인 세타 곱하기 s가 그냥 mg h하고 똑같아요. 한 일이. 자, 그런데 마찰이 있을 때는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알짜힘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고 s만큼 미끄러졌을 때 속력을 v라고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은 mg 사인 세타 곱하기 s에서 2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마찰이 없을 때는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요. 일한 것이 되겠죠. 이제 거기서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그림과 같이 전동기가 고정도로를 이용하여 정지했던 질량 4kg의 물체를 100N의 일정한 힘으로 당겨서 2m만큼 끌어올렸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랬어요.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네 이제.
자, 그러면은 알짜 힘 연직 위 방향으로는 60N. 60N 곱하기 2m니까 120줄. 그러면 100N의 힘이 한 일은 200줄이 되겠죠. 2m를 끌어올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120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80줄이 어디로 갔을까요? 80줄이 포텐셜 에너지 증가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증가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 안 한 것은 뭐냐? 마찰에 의한 거다. 또는 여기서처럼 운동의 위치 에너지만 계산한다거나 여기 포텐셜 에너지만 계산을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뭐로 됐냐? 운동 에너지로 됐겠죠.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만을 계산했더니 또 뭐가 부족해. 그것은 포텐셜 에너지 증가에 사용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120줄. 그 다음에 힘이 한 일은 200줄.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200줄. 운동 에너지는 120줄.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80줄이 되겠죠. 80 더하기 120이 200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빗면에서 중력이 한 일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빗면에서는 우리가 그때 이제 뭐 여기 면을 누르는 힘 이건 뭐예요? mg 코사인 세타였고 요게 mg였죠. 요게 mg 이 각이 세타였어요. mg 코사인 세타고 여기 요 힘이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 것하고 똑같아죠. 여기가 직각. 그러면은 여기 이 크기가 이 크기하고 같은데 이게 mg 사인 세타다. 그랬었죠. 그래서 W는 이퀄 mg 사인 세타 곱하기 s. 자, 이렇게도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지에 있다가 V가 됐다고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은 빗면이 중력이 한 일은 뭐가 나온다? mg 사인 세타 곱하기 s. 또는 s라고 안 하고 여기를 이렇게 높이 h라고 나왔을 때는 그냥 마찰이 없을 때는 mgh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이 쇠구슬을 가만히 놓았을 때 쇠구슬이 A, B, C 구간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네요. 자, A, B, C 각 구간을 지나는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을 방향과 크기를 고려해서 화살표로 나타내 보자 그랬네요. A 구간에서의 중력과 수직항력, 마찰력, B 구간에서의 수직항력, 중력, 마찰력, C 구간에서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을 화살표로 나타내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나타내요? 여기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마찰력. 여기에 하늘색 뭐예요? 수직항력. 여기에 녹색은 뭐예요? 중력. 이렇게 나타냈어요. 녹색은 중력, 빨간색은 마찰력, 하늘색은 파란색은 수직항력. 이렇게 자 이게 각각 나타냈어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뭐 두 개를 물어봤나 본데 중력의 크기와 방향은 그건 이제 설명하라고 그랬구나. 중력의 크기와 방향은 쇠구슬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방향. 자, 수직항력은 궤도 면이 쇠구슬을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니까 그 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쇠구슬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었어요. 수직항력은 수평면에서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았어요. 자, 그 다음 마찰력은 쇠구슬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만 항상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운동을 어디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만 나타난 게 마찰력이더라. 자, 그러면은 각 구간에서 쇠구슬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표에 정리해 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A는 이쪽 빗면이 돼 있었죠. 경사면과 나란한 아래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을 했고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 마찰력이 있었으니까 감소. 자, B는
왼쪽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B 구간이었죠. 수평 방향이 왼쪽 방향, 마찰력, 알자 힘의 방향이 왼쪽 방향, 마찰력, 쇠구슬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과 운동 에너지 변화의 표를 정리해 보자. 마찰력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방향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디였어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 자, 이쪽이 되겠죠. 오른쪽. 그래서 여기도 운동 에너지 변화 감소. B도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감소.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전체 높이가 원래 높이보다 작아졌어요. A, B, C로 갔을 때. 자, 구간에 따라 쇠구슬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까닭을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왜 방향이 다 달라지느냐 하면은, 자, 쇠구슬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세 힘의 벡터 합과 같아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와 방향은 일정하지만 수직항력과 마찰력은 크기와 방향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자 힘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간별로 쇠구슬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의 관계를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자, A 구간에서는 알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고, B 구간에서는 알자 힘, 마찰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았다. 자, C 구간에서는 알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이때 A 구간보다 C 구간에서의 알자 힘의 크기가 더 크므로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A 구간이 여기, A 구간, 여기가 B 구간, 여기가 C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구간에서는 알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빗면이니까 이게 증가하겠죠, 증가. B 구간에서는 마찰력만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작용해서 감소, 운동 에너지 감소. C 구간에서도 여기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마찰력까지 있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더 크게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나에서 진자 운동 에너지는 0이다. 가에서 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되었을지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자, 진자가 멈추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기분자와 충돌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기분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이렇게 증가한 공기분자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증가한 공기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공기분자의 무질서한 운동에 의해서 분자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자가 멈추는 것은 진자가 그냥 에너지를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는 얻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진자가 멈추는데 필요한 멈추는데 거기 다른 것들이 얻은 것은 공기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더욱더 무질서하게 됐다. 온도가 더 올라가고 열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지난번 단원에서 배웠던 거. 그러면은 이쪽으로 속도 성분이 이쪽이죠. 접선 방향이 속도 성분이죠. 속도 방향이 이렇게. 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이죠. 자,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구심력인데, 그때그때마다 속도 변화량과 이 구심력, 자, 속도 방향과 뭐죠? 구심력 힘, 이 방향이 그러면 수직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 그랬잖아요. 이게 1이었잖아요. 그러면 구심력 F하고 코사인 90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선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자, 구심력은 물체 운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어요. 그래서 물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면 가방이 드는 힘이 한 일은 제로였죠. 가방을 들고 가는,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은 제로가 아니에요. 수평 방향으로 갈 때 분명히 힘이 들어, 우리가 막 헬때걸때 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상당히 그걸 이해를 못했었죠. 물체 운동 방향만 바꾸는 역할을 한다.
즉 구심력이 물체에 하는 일은 0이므로 구심력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인공위성으로 확대해 보세요.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지구 중력이 인공위성이 한 일은 0이 돼요. 0. 지구 중력이. 만류인력이 한 일도 제로가 되겠죠. 만류인력이나 중력이나 똑같은 말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한 거, 알짜임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뭐죠? 일 에너지 정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되어 있네. 운동 에너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가끔 가다가 이 녀석이 이래요. 뭐 끝내야 되겠어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와 마찬가지로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67쪽부터 교재 보시고요. 포물선 운동과 단진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공부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 공부하고 단진자 공부하겠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공부한다. 물리학 1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안 배웠으니까 단진자를 할 수가 없었죠. 자, 여기서 볼링공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볼링공이 볼링핀을 쓰러뜨리고 선생님 얼굴도 과연 그럴까? 선생님 위험해요. 휴. 여기 보면은 상당히 좀 유치해, 애니메이션이. 고3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내야 될까? 만들어야 될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볼링공을 쓰러뜨렸으니까,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높이까지 되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자, 해보기가 있는데 그림은 수평면에서 약 질량 100g인 물체를 수평면과 30도 각을 이루며 10m/s 속력으로 던졌을 때 물체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공기의 저항은 무시하고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할 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높이와 속도 크기는 아래 표와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표를 주어줬네요. 속도를. 자, 그랬을 때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표에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간에 따른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각각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68쪽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0에서 0.5초까지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0.5초에서 1초까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단진자 운동이니까. 자, 그 다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공계장을 무시했으니까요. 자,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보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면과 세타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속도 v0로 던졌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전체는 2분의 1 mv0 제곱이 되겠어요. 2분의 1 mv0 제곱. 이게 이제 수평 분력, 수직 분력으로 나누니까 이제 또 더욱더 복잡한 식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mgy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v 제곱이 어떤 거예요?
이쪽 빗변 방향, 수평 방향이 아니고 V0 방향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MV0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데, MV0 제곱.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평 수직으로 나뉘니까 좀 식이 이제 복잡해지겠죠. 자, V는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왜? 벡터의 합이니까. Vx는 V0의 x. x축 방향의 수평성분의 x축 방향의 속도죠. 그러면 V0x는 뭐예요? 처음 속도, x축 방향으로 처음 속도. Vy는 V0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gH를 빼줘야 돼요. Vy는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고 이제 복잡한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은, 자,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mgy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에서 이렇게는 2분의 1 mv 제로 제곱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막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이런 거 안 나타내고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복잡하게 제로 x 제곱, 제로 y 제곱 이렇게 했군요. 그런데 우리 그 교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뭐 여기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건 안 나왔는데 여기서 쓸데없이 이게 나왔네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던진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로 제곱. 여기 요걸 꼭 빼먹는 순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 속도만 생각하거든. 그런데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이 높이도 원래 있었어 처음에. 그래서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로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야.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처음 속도, 이게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v 제곱 이렇게 해서 이때 떨어지는 순간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v를. 그래서 m은 다 없어지고 양변에 m은 다 없어지고 정리하면 v 제로 제곱 플러스 루트 2gh 여기에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컨서베이션이라는 게 보존 법칙이잖아요. 보존 법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금방 이 문제에서 보면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최고점에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mv0 제곱 8분의 3 mv0 제곱이 돼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2분의 1 mv0 제곱 플러스 mgh 플러스 8분의 3 이렇게 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네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3배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진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벼운 실에 추를 매달아서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추는 작은 진폭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줄에 매달려 진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단진자라고 부른다. 이거 단진자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속력이 가장 빠른 곳이 중심이고 양쪽 끝에서 속력은 제로고 뭐 위치가 최대고 뭐 이거 쓸데없는 거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단진자 운동에는 단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 있어. 장력. 실에 작용하는 장력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중력. 중력 이렇게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바로 뭘까요? 자, 한번 해보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이 되겠어요. 자, 단진자에 작용하는 합력은 이게 되겠어요. 이게 장력과 중력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뭐냐? 최고점에서의 높이, 최저점에서의 높이 차, 이것을 mgh라고 하고, 여기 최저점에서 속도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면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죠. v는 equal 루트 2gh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속도 성분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마찰 공기를 무시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단진자의 주기를 구하려고 그래요. 단진자의 주기. 아까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 바로 mg 사인 세타가 되죠. mg 사인 세타. 자, 그러면은 F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자, 마이너스는 바로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삼각함수 이걸로 큰 것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이면은 이 L분의 뭐가 되겠어요? L분의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분의 여기서 여기가 X. 그래서 L분의 X를 바로 뭐라 그러냐? 사인 세타다 이게.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L분의 여기 빗변이 L이잖아요. L분의 X. 중심으로부터 이 물체까지 거리를 X. 그래서 mg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mg는 그대로 쓰고 L분의 X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잖아.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k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뜯어봐. k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용수철 상수하고 배웠는데 k 값이 여기에서는 이제 용수철 상수하고 똑같은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k가 바로 뭐냐면은 L분의 mg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됐대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난번에 복원력, 구심력 할 때 뭐 나온 거 있었는데, 그죠? 자, 주기 t는 뭐가 됐더라? 2파이 f가 됐던가? 주기 t는 2파이 분의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뭐 이런 공식 있었죠. 자, 그 구심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F는 이퀄 MA는 R분의 MV 제곱은 MR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거 구심력 공식이 있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요 식을 변형을 해보면 여기서 반지름 R에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L이에요. L.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ML 오메가의 제곱은 뭘로 바꿔요? 요거 L분의 mgx. L분의 mgx. mgx. ml 오메가의 제곱. 자,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mr 오메가의 제곱이 구심력이었잖아요. 구심력.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L분의 mgx가 있는데 mr 오메가의 제곱하고 같다고 놓고요. 여기 있는 m하고 m이 사라지고요.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r하고 사실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오메가의 제곱이 L분의 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속도 오메가는 뭐가 되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t분의 2파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t의 제곱 4파이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t의 제곱은 자 이쪽에 2파이는 그대로 있고 2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g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t는 이꼴 뭐가 될까요?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겠죠. 자 그래서 복원력 공식 저기 단진자 운동을 일으키는 구심력에서 mr 오메가의 제곱에서 나와서 여기서 주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t는 이꼴 2파이 루트 g분의 l. 자 그럼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교재 70쪽에 나와 있어요. 70쪽에. 자 그 다음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자의 등시성. 어느 한 지역에서 단진자의 주기는 진폭이나 추후 질량에는 관계가 없고 진자의 길이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라는 게 진자의 등시성이에요. 누가 알아냈죠? 갈릴레이 작품이에요. 갈릴레이. 우리가 갈릴레이 그러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그런데 갈릴레이가 해놨던 게 뭐였죠? 관성을 알아내죠. 관성의 법칙, 관성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아냈어요?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똑같이 떨어진다. 피사의 사탑 실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단진자의 등시성이에요. 자, 이 분이 그때 당시에 생활 환경을 보세요. 성당에 안 나갈 수 없죠. 지금처럼 꼬마 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문화생활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촛불이에요, 촛불. 성당이나 가면 촛불을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솔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 가지고 불을 잠깐 켜거나 그러지. 밤에는 그냥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이제 촛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촛불을 저 높은 천장에서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밑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쭉 길게 해서 매달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람에 흔들려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정밀한 시계가 있었냐? 시계가 없었어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심장의 박동이 주기적으로 뛴다는 거 아니까 그것을 하나, 둘, 셋 세면서 그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의 주기를 계속 측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촛불을 많이 매달았든 적게 매달았든 항상 그곳에 있는 그 촛대가 있을 거 아니야. 샹들리에. 그것이 움직이는 주기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 가지 역할 했다. 우리 과학에서 관성을 알아냈고요. 피사의 사탑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게 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게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 그 이유는 고향이니까. 고향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게 누구겠냐? 등치 큰 놈이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던데요. 등치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관계가 없던데요. 한 게 피사의 사탑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진자의 등시성은 무거운 물체를 추를 달면 빨리빨리 왔다 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추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길이하고만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목시계나 전자시계 손목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벽시계, 그래서 그 괴종시계 그러잖아요. 그 진자가 왔다 갔다 해요. 각 그 부잣집이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계 밥을 준다고 해서 태엽을 감아요. 테이프라고 그러죠. 그 뭐냐면 용수철인데 용수철을 이렇게 감아주면 그게 이제 진자 운동을 하도록 도와줘요. 톱니바퀴가 있어서 여러 개 톱니바퀴가 있어서. 그런데 그 진자의 주기를 이렇게 주기가 빠르거나 주기가 느리거나 하면 시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 시계를 정확히 맞추기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계 이렇게 이제 테이블 감을 때마다 우리 집 시계 5분 빠르네 그러면 5분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 시계 추를 약간 길게 조정을 하면은 어떻게냐 시간이 딱딱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술자만 그런 걸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조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시계를 뒤로 그렇게 바늘로 앞으로 또는 바늘을 이렇게 돌리기만 했었어요.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들 70쪽에 보면은 단진자의 주기 측정해 가지고
실험이 나와 있고 거기 과정에서 결과에서 보면은 그래프 3개가 나와 있네요. 그래프 3개도 알아놓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와서 확인 6번. 너무 유치해. 왜냐면은 이런 건 수능에 나오질 않거든. 자, 주기 측정 나와 있고요.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길이일 때 추를 달리하고, 여기는 10회 왕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왜냐면은 1회 왕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려면은 굉장히 그 오차가 커요. 그래서 또는 10회 또는 100회로 할수록 오차가 줄어들겠죠. 자, 줄의 길이를 달리하여 과정 나를 반복하고 추의 질량을 달리해서 과정 나를 반복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길이하고만 관계되더라. 길이하고만.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t는 이퀄 루트 2파이 g분의 l인데 이 중력가 속도는 상수니까 9.8이니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C의 길이. 길이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달나라로 가면은 이게 변해버리니까. 달나라에 가면은 이 중력가 속도가 6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축의 변화가 생기죠. 자, 그 다음 결과 및 정리 보면은 예측한 내용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자. 그래서 공식에 따라서 예측한 것보다 실험에서 측정 값이 더 길거나 짧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또 물어보겠네. 그 까닭이 뭘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주로 길이를 측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고 또 지역에 따라 중력가 속도가 알려진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자가 운동할 때 줄이 고정된 부분에서 마찰도 생길 것이고 공기 저항이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침폭을 너무 크게 하면 예측한 값보다 주기가 더 길게 측정돼요. 왜? 공기의 저항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어떤 결론 내리겠냐라는 거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때 실험 지역에서 중력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진폭이 작은 단진자의 주기는 주루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래서 t가 바로 뭐다? 주기 t가 루트 l g분의 l이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실험하는 거 보겠습니다.